교육에 대한 고민은 비단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또 교육 주체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자유학교법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재헌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도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도 교육 문제만큼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유학교법 입법청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학교법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20여 년 대안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들도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안교육은 주로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 중심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자유학교 운동은 미래를 위해서 좀 창의적인 학생들을 좀 길러내야 되고 또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자유학교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안학교, 홈스쿨링 한다 하면은 학교에서 무조건 문제야, 적응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인식이 변했다고요? 네, 그럼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4만 명 정도가 대안에서 또는 홈스쿨링을 받고 있습니다. 약 5% 정도에 되는 인원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0.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통해서 잘 키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홈스쿨링이나 이런 대안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교육 환경은 급변하는 것 같은데 교육 주체인 국가는 따라오지 못하는 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학교법 입법청원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자유학교법에 입법청원 하시게 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학교라는 제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9세기 교실에서 네.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에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이 공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길어야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늘어나는 아동들을 대량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생긴 게 공교육인데 그러면 이 공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인류 사회에 교육이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가장 많은 천재가 발생했던 16세기는 거의가 사사 또는 도제 형식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었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인문학적인 꽃을 피웠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공교육화되면서 교육이 획일화되고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가 되고 평준화를 이야기하지만 하향 평준화가 된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21세기의 미래 인재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지하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창출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자유학교법 입법청원의 그 내용대로 전부 수용이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이 운동을 한 첫 번째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현재 통계 조사를 해보면 주일학교 출석률이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학령기 아동이 700만 명이라고 보는데 겨우 5%만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주일학교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수치는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교회 수치가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것을 10%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학부형들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공부 때문입니다. 네네. 학원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자율학습 또 이 주일까지 아이들에게 보충학습을 통해서 학원에서 불러내니까 학부형들은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서라도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교회들이 좀 학교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교육 방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하는 첫 번째 바람이고요. 네. 두 번째, 지금까지 10년 전에 대한학교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한학교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잘 하고 있는 학교는 50개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 학교들은 네. 대한학교법에 있어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가입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교육부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간섭과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교법이 발효가 되면 교육비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거든요. 네. 만약에 자유학교법이 이제 수용이 되어지면 우리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네. 얼마 전에 간대학교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이유는 고등학교가 대안학교 허가가 나 있는데 대안학교, 고등학교 허가된 부분의 예산을 조금 집행을 초중 부분에 썼다고 네. 감사가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이것은 이제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들을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나라 학생 총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본다면 교육 예산이 63조 원입니다. 네. 그것을 학생들 숫자로 나누니까 약 1년에 600만 원씩 네네. 한 달에 55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데 이 돈을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들을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교육기관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학생들 개개인에게 주게 되면 약 35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매월 55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본인이 뭐 검정고시를 준비하든 뭐 대안학교를 가든 홈스쿨링을 하든 아니면 유학을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서 출산율 때문에 고민인데 이 좋은 인재가 35만 명이 매년 이 방출이 되는 이 아이들에게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새로운 미래 인재로서 육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학교법 입법을 청원하고 계신데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저기 서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특별히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됐어요. 자유학기제는 지난 4년간 41개 학교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도농, 도시, 농어촌을 위시해서 41개 학교를 샘플로 해봤더니 한 학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쉬었던 학교와 그렇지 않은 수많은 학교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점수가 6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안 시켰는데 그 미래에 대한 진로의 고민만 시켰는데도 아이들이 6점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유학기제라는 개념이 올해부터 이해가 됐다면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교라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네, 즉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삶을 이해시키고 삶의 방식을 이해시키면 아이들은 공부를 스스로 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두뇌 엔진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들 부모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한국교회 지금 화두가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 미래가 역시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귀한 사역이 한국교회와 협력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좀 구하고 계십니까? 네, 앞에 질문하신 것처럼 약 300만 명 정도의 서명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입법 청원의 숫자의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10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이게 상정이 되고 상임위에서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숫자는 300만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300만 정도가 이것을 원한다고 서명을 받아내어야 정치권이 움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뭐 교육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교육부는 굉장히 좀 근위적이고 또 관료적이잖아요. 이런 조직들과 또 국회의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려면 저희들은 300만 명 정도는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13,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말까지 10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10만 명을 받게 되면 제가 이제 교단장 어른들을 좀 찾아뵙고 교단 차원에서 이걸 좀 이슈화해달라고 부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정말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들이 정말 개개인이나 또 어느 특별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정말 미래를 이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부디 하시는 모든 사역이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를 사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 교회나 또 일반 어른들 중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최소한 30억이 없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을 김영삼 정부 때에 깨뜨려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안학교법입니다. 대안학교법은 누구든지 전에는 법인만이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종교법인 개인 누구든지 학교를 설립할 수는 있도록 하라는 것이 10여 년 전에 발표가 된 대안학교법입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법은 기존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에 수용을 해서 간섭하고 통제해서 만약에 발생할 문제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후원을 받겠다는 조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 남겨놓았습니다만은 현재 약 500여 개의 대안학교를 가진 현상에서 실제